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우의 수하고 확률이 끝나고 이제 통계로 들어가. 통계. 확률과 통계라는 책의 마지막 단원 통계인데요. 통계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되는 게 확률 변수라는 걸 공부를 해야 돼요. 확률 변수. 두 번째는 통계적인 추정. 이 두 가지 공부하는데 이 확률 변수를 오늘하고 다음 시간 두 번에 나눠서 공부할 거야. 먼저 거기 238쪽에 우리 책을 잠깐만 보시면요. 확률 변수가 뭔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떤 시행의 결과에 따라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값이 뭐 되는 함수? 대응되는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 어떤 시행의 결과에 따라,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진다는 사건.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 그 시행에 대한 결과는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지? 6가지. 1, 2, 3, 4, 5, 6. 그럼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지. 2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그럼 이 1이라는 확률 변수에 6분의 1이라는 수가 대응되는 거지. x에 2를 집어넣으면 또 6분의 1이 나오는 거지. x에 3을 집어넣으면 또 6분의 1이 나오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문제를 바꿔볼까? 동전을 던졌어요. 자, 보세요. 동전 2개를 던졌어요. 동전 2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숫자를 x라고 놓을게. 앞면이 몇 번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올 수도 있지. x가 0이 될 수도 있고 앞면이 몇 번 나올 수도 있어? 한 번 나올 수도 있지. x가 1일 수도 있고 x가 2일 수도 있지. x가 0, 1, 2 세 개 맞아요? 그럼 x가 0일 때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 있어 없어? 동전 2개를 던져서 앞면이 안 나오는 사건이잖아. 확률 4분의 1이죠. x에 1을 집어넣으면 동전 2개 던져서 앞면이 하나 나오는 사건이니까 2분의 1이 대응되는 거야. x에 2를 집어넣으면 동전 2개 나오면 4분의 1이 되겠지. 이런 얘기야. 다시 읽어볼까? 어떤 시행의 결과에 따라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라는 게 방금 제가 말한 거.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1, 2, 3, 4, 5, 6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앞면 0, 1, 2 이게 지금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라는 거야. 오케이? 그때 그 원소에 몇 개의 실수값이 대응돼야 돼? 하나의 실수값. 주사위를 던졌더니 1이 나오는 확률이 6분의 1이 되거나 또는 3분의 1이 된다.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항상 얼마야? 6분의 1이지. 한 개의 실수가 뭐가 되는 거야? 대응될 때. 그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확률 변수라고 불러준다. 오케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숫자를 x. 그럼 이 x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동전 3개를 던져서 나오는 뒷면의 개수. 그럼 이 개수 x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근데 확률 변수에는 종류가 2개가 있대요. 하나는 무슨 확률 변수라는 게 있고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있고 하나는 무슨 확률 변수가 있대요? 연속 확률 변수가 있대요. 오늘 나라는 이 위에 것만 공부할 거야.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 이산 확률 변수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산. 우리가 살면서 이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한국 사람은 알아야 되는데 6.25 전쟁이 터지고 남긴 민족의 아픔, 비극 무슨 가족이 생겼어요? 그때 그 이산이야. 그럼 이산 가족은 뭘 보고 이산 가족이라고 불러?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떨어져 사는 가족을 이산 가족이라고 부르지 이산이라는 건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럼 또 수학에서 떨어져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선생님? 수직선을 잘 봐봐. 수직선을 보면은 0하고 1은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0 옆에 바로 1이 딱 있는 게 아니고 0 옆에 한 칸 떨어져서 1이 있죠. 1 옆에 또 누가 있죠? 2 옆에 뭐가 있죠? 즉 정수들은 다시 뭐는? 정수들은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확률 변수 x 자리에 자연수 또는 뭐가 올 때? 정수 같은 게 올 때 우리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그럼 어떨 때 x 자리에 자연수나 정수가 오냐면요. 문제가 뭐뭐의 개수 또는 뭐뭐의 횟수를 x라 하자 이런 말이 나오잖아. 개수나 횟수. 그럼 개수는 뭐야? 1개, 2개, 3개 자연수지.
횟수도 0번, 1번, 9번, 3번, 0.8번이라는 건 없잖아. 과자를 내가 3.4봉지 사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문제가 뭐뭐의 개수, 뭐뭐한 횟수를 뭐라고 놓을 때, 확률 변수 x라고 놓을 때 그런 확률 변수들을 우리는 무슨 변수라고 부른다?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불러. 반대로 x 자리에 무슨 수가 올 때? 실수들은 어때요? 이 0하고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들이 섞여 있죠. 그럼 그 실수들은 떨어져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실수가 올 때 그냥 걔네들은 떨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다라고 해서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불러. 난 다른 선생님도 다 이렇게 가르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안 가르치더라고. 이산이라는 말을 나한테 처음 듣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이산 가족이야, 이산 가족.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뭐뭐의 개수, 횟수, 즉 x 자리에 자연수나 정수가 나올 때 그런 변수들을 뭐라고 부른다?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오케이? 일단 용어 설명하는 거야, 용어 설명. 그럼 변수를 정했어. 그럼 그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요, 이제 통계적인 해석을 하셔야 돼요. 통계적인 뭘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이제 요즘 가끔 그런 말 하죠. 문과의 위기다, 문송합니다, 문과는 추직이 안 된다. 절대 개소리야. 잘 봐. 어떤 자료 조사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재윤이가 대학을 잘 못 갔어.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공부가 그때 팔자가 아닌가 보다. 장사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선역 앞에 가가지고 신발 장사를 하려고 그래. 신발 가게를 차렸어. 예를 들어서 너 운동화를 팔 거야.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 내가 팔려는 애들이 진선여고 여학생들한테 운동화를 팔려고 지금 거기다 장사를 하는 거지. 그럼 뭐 무슨 조사부터 해야 돼? 진선여고 애들의 발 사이즈를 대충 조사를 해야겠죠. 맞아요, 틀려요? 그 조사하는 게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이과 애들의 역할이에요. 실험하고 실험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게 이과들의 역할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그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뭐 그래프도 만들고 표도 만들어요. 맞죠? 그럼 그 그래프랑 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해. 이제 그게 쉽게 말하면 문과 애들의 작업인 거야. 그걸 가지고 유의미한 자료를 뽑아내는 거지. 이해돼요? 경영학이라는 게 별거 없어. 그런 거 하는 거야. 경제학이라는 게 별거 없어. 이과 애들이 만들어 놓은 수학식에다가 대입해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 그래프로 볼 때 우리나라 내년 경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추측하는 게 문과의 역할이야. 이과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추측 못해요. 이과 애들은 과거에 벌어진 일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 실험 관찰을 통해서 조사해서 통계를 만드는 것까지야. 근데 문과 애들이 해야 되는 건 뭐야? 그 통계 자료를 보고 이 표가 예쁘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여러분이 사회탐구 시간에 한국지리나 세계지리나 경제지리나 경제, 사회문화 같은 문제를 풀다 보면요, 표하고 그래프 많이 나오지 않니? 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게 문과 애들의 역할이라 그래. 근데 반대로 역사라든지 윤리와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다 보면 표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 가면 굶어 죽는다는 거야. 문과가 다 굶어 죽는 게 아니고 이제 문학, 그지? 그 다음 역사, 사학, 그 다음 철학 합쳐서 문사철이라고 불러요. 문사철 가면 굶어 죽는다 그 얘기지 문과 가면 죽는다는 게 아니야. 경영학과, 경제학과,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망합니다. 앞으로 빅데이터의 시대거든요. 빅데이터의 시대. 그걸 우리가 자료 수집하는 건 더 이상 인간이 안 해도 돼요. 이제 그거는 기계가 할 일이고 여러분이 그걸 보고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나는 문과 애들을 굉장히 존중해. 다른 수학생들과 다르게 문과 애들을 존중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생각하세요. 22세기의 어린이인지라. 니들이 그때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자, 보시면요. 그럼 통계적인 해석을 한다는 건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재윤이가 운동화를 팔려고 해. 오케이? 그럼 진선여고 애들 발 사이즈를 조사를 해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얻어내야 되냐면 첫 번째. 뭐를 얻어내야 돼? 평균값을 얻어내는 거야, 평균값. 딱 조사해봤더니 진선여고 학생들의 발 사이즈의 평균이 230mm래. 그럼 재윤이가 운동화를 사와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mm짜리를 가장 많이 사와야 돼? 230mm짜리를 가장 많이 사와야지. 이게 평균이니까. 이게 제일 많은 아이들의 발 사이즈니까 이게 제일 잘 팔리겠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근데 이 평균만 가지고 그 자료를 해석하면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뭐에 빠진다고? 오류.
저 언니가 이과생이야. 예를 들어서 저 언니가 조사를 해온 거야. 근데 진선여고가 좀 이상해요. 애들 발 사이즈 조사했더니 160mm, 170mm, 180mm 실제로 230mm 몇 명 없어. 250mm, 260mm, 270 이렇게 돼 있어. 발 사이즈가. 어쨌든 저 언니는 돈 받고 자료 조사해왔잖아. 언니 평균이 얼마예요? 230이야? 그 재윤이가 230mm를 갖다 놔 운동화를. 팔릴까 안 팔릴까? 더럽게 안 팔리는 거야. 왜? 평균은 230이 맞아요. 근데 아주 별로 좋은 그래프는 아니지만 이런 걸 양극화라고 부르지. 진선여고는 발이 엄청 큰 거인들하고 발이 엄청 작은 난쟁이들만 다니는 학교인 거야. 그래서 평균만 가지고 그 자료를 해석하면은 오류에 빠질 수 있어. 실제로 내 친구가 알려준 건데 제 친구 중에 학교 선생님들도 은근히 많아요. 지금 이제 신학기 앞두고 무슨 짓을 하냐면은 내년도 담임을 고르잖아. 근데 내 친구네 학교에서는 이렇게 한대. 애들 성적을 가지고 줄을 세운대요. 그래서 반이 10반이다 그러면 전교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그럼 이제 11등, 12등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애들 성적이 고루고루 섞이게. 오케이? 이제 A반, B반, C반 하면 돼. 3학년 1반 선생님이 C반 뽑으면 C반이 3학년 1반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가끔 중간에 선생님들이 들어올 때가 있대. 갑자기 출산휴가 떠나시거나 이래가지고 뭐 기간제 선생님 같은 거 대신 들어오시면은 근데 그 선생님한테 그 반 자료를 주잖아. 근데 반 평균이 높은 반이 있대요. 그럼 그 선생님이 이제 오해하고 들어가는 거지. 이 반 애들은 좀 수업이 수준이 좋은 반이구나. 수업 분위기가 좋겠구나. 딱 들어가면은 어떤 반이 가끔 있대? 양극화된 반이 있대요. 그러니까 중간 애들이 없는 거지. 공부 엄청 잘하는 애 있고 반절 이상 잘하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평균을 풀면은 평균은 중간으로 모이는데 실제로는 양극화인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뭐만 가지고 해석하면 평균만 가지고 해석하면 그 자료를 오해하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를 같이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무슨 포도? 산포도. 산포도가 산에 나는 포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산이라는 건 흩어질 산이야. 흩어질 산. 이렇게만 흩어져 있다. 그 다음 포라는 건 분포할 때 포예요. 분포. 도라는 건 정도, 디그리. 그럼 산포도라는 건 뭐냐면 그 자료가 흩어져서 분포하는 정도를 알아봐야 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많이 흩어져 있어? 몰려 있어? 많이 흩어져 있는 거지. 평균값에 비해서 많이 흩어져 있잖아. 그럼 얘는 산포도가 뭐하다? 크다라고 하는 거지. 산포도가 작은 건 어떤 그림일까? 산포도가 작은 건 이런 그림이지. 평균에 많이 몰려 있는 거. 이런 사회가 조금 예쁜 사회예요. 대한민국은 이런 사회죠. 근데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빨리 유학하세요. 자, 어찌됐건 그럼 산포도를 어떻게 구하냐? 산포도를 구하는 방법은 보통은 두 가지 단위를 많이 씁니다. 뭐라는 거? 분산이라는 거. 두 번째는 뭐라는 거? 표준편차라는 거. 둘이 나는 사실상 같은 말이라고 보는데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게 표준편차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은 뭐를 측정하는 거다? 산포도를 측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분산하고 표준편차가 뭐 할수록 클수록 그 산포도는 뭐 한 거야? 큰 거야. 산포도가 크다는 건 많이 흩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산포도가 큰 곳 가서 장사하면 될까 안 될까? 조금 힘든 거예요. 많이 힘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산포도가 조금 낮은 곳 가서 뭐 하다못해 우리가 장사, 음식점, 식당을 하더라도 산포도가 낮은 곳 가서 해야 돼. 그게 뭐야? 목이 좋은 곳이라고 흔히 말하는 곳이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그거 좀 이따 알려줄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할 거는 무슨 변수밖에 안 나와요? 오늘은 이산확률 변수밖에 안 나와요. 그 이산확률 변수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뭐 하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얘네들을 구하냐면요. 이산 확률 변수는 반드시 뭐를 그려준다? 표를 그려서 계산을 해주는 거야. 뭐를 그려서? 표. 아까 전에 이산 확률 변수 이산 뜻이 뭐였어? 떨어져 있는 거였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표의 친구가 그래프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왜? 자료들이 뚝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우리는 뭐 해주고 싶은데? 이게 이어주고 싶은데 이어주면 돼? 안 돼? 안 돼. 얘네들은 뚝뚝 떨어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그래프보다는 뭐를 그리는 게 편하고 표를 그리는 게 편하고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배울 얘는 뭐 해져 있으니까 이어져 연속돼 있으니까 뭐를 그리는 게 편하겠네?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하겠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머릿속에 큰 흐름을 잡아놓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확률 변수라는 건 그 변수에 따라 하나의 확률값이 대응되는 변수들.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의 확률값이 대응되는 변수들을 무슨 변수라고 부른다?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근데 확률 변수의 종류는 몇 개가 있다? 두 개. 하나는 이산, 하나는 연속. 이산이라는 건 x, 확률 변수 x 자리에 자연수나 정수가 오는 거. 예를 들면 뭐뭐의 개수, 뭐뭐의 횟수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산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이산 확률 변수 문제들은 반드시 뭐를 그려서, 표를 그려서 통계적인 해석,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오늘의 수업의 핵심이 바로 여기죠. 뭐를 그려서, 표를 그려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이산 확률 변수 중에서 조금 특이한 거 하나를 배워요. 이산 확률 변수 중에 뭐 한 거? 특이한 거. 그게 바로 무슨 분포라고 부르는 거냐? 이항 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분포? 그러니까 오늘 수업의 테마는 두 개야. 하나는 이산 확률 변수의 통계적인 해석, 두 번째는 이항 분포. 요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테마, 이산 확률 변수에서 통계적인 해석은 어떻게 하냐? 표를 그려서 하는데요. 일단 그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40쪽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40쪽. 수학은 문제를 통해 설명하는 게 가장 편해. 자, 1번에 보니까 확률 질량함수 뭐 이런 말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확률 변수 x 나왔죠. 맞아요? 그때 x가 될 확률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은 kx 빼기 8분의 1 나오고 있어. 맞아요? 틀려요? 다시요. 7번 봐주세요. px, 확률 변수 x가 될 확률이 kx 빼기 8분의 1이래. 그럼 현재까지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이산 확률 변수일까? 연속 확률 변수일까? 모르는 거야. 실제로는 연속이라고 보는 게 맞긴 한데 모르는 거야. 왜냐면 이 확률 변수 x 자리에 정수나 자연수가 들어가면 이산이 되는 거고 실수가 다 들어가면 연속이 되는 거거든. 문제를 조금 더 읽어봤더니 괄호 열고 뭐라고 써있냐? x 자리에 뭐만 들어간다? 1, 2, 3, 4까지구나. x 자리에 1, 2, 3, 4까지 들어간대요. 그럼 이걸 보고 이 문제는 무슨 확률 변수구나? 이산 확률 변수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k의 값을 구하는 건 첫 번째죠? 그럼 일단 뭘 그려야 돼? 표를 그려야 돼. 뭐를 그려야 된다고? 표를 그리는 거야. 표를 어떻게 그리냐? 위에다가는 확률 변수 x를 쓰시고 아래다가는 그 확률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지금 뭐밖에 없어요? 1, 2, 3, 4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 자리에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k-8분의 1.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요 2k-8분의 1. 3을 집어넣으면 3k-8분의 1. 4를 집어넣으면 4k-8분의 1이야. 그럼 물어보자. 확률을 전부 다 뭐 해주시면? 이게 한자로 더할 합이에요. 다 뭐 해주시면? 더해주시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을 싹 더했다고 쳐봐. K, 2K, 3K, 4K를 다 더하면 몇 K가 나와요? 10K가 나오고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이니까 8분의 4가 되겠죠. 이걸 다 더한 게 얼마 나와야 되는데? 1 나와야 돼. 그럼 10K는 2분의 1 이항하니까 2분의 얼마가 되고 양변을 10으로 나눠주니까 K는 몇 분의 몇이 되겠다? 20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K를 구하는 거예요. X자리에 1, 2, 3, 4만 집어넣어야 되니까 얘는 무슨 변수?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뭐를 그린 거예요? 표를 그린 거예요. 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2번에 보니까 뭘 구하라 그러냐면요. P,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요.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그럼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X가 1, 2, 3, 4밖에 안 되는데 3보다 크거나 같아지려면 뭐 또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 또는 4가 돼야겠죠? 그럼 3이 될 확률하고 4가 될 확률을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7K-8분의 2가 되겠죠. 그냥 방금 전에 K가 얼마라는 거 구했으니까 20분의 3이라는 거 구했으니까 20분의 21에서 20분의 5를 빼시면 되고 그럼 20분의 16이 돼서 답은 몇 분의 몇이 되겠다? 5분의 4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2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확률 변수 이걸 안 알려주는 거야. 이 실을 안 알려주고 여러분이 문제를 읽고 실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 그게 2번이에요. 자, 2번 가볼게요.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적혀있는 6장의 카드에서 몇 장을 뽑을 때? 3장을 뽑을 때 가장 작은 수를 뭐라고 하자? X라고 하자. 가장 작은 수. 그럼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뭐 있어요? 1부터 6까지 중에서 몇 장을 뽑아서 3장을 뽑아서 가장 작은 수를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 문제일까요? 연속 확률 변수 문제일까요? 이산이죠. 왜냐면 X가 갈 수 있는 걸 찾아봤더니 X가 될 수 있는 거 뭐뭐 있어요? 1 또는 더 이상은 안 돼요. 그죠? 왜냐면 5가 제일 작을 수는 없겠죠. 3장 뽑으니까. 그럼 그때는 뭐를 또 구해볼까요? 확률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1이 될 확률은 얼마가 될까? 6장 중에 3장 뽑았는데 가장 작은 수가 1이래. 그럼 무슨 말이야? 1은 무조건 뭐 해야 되고? 뽑아야 되고 1보다 큰 것 중에서 몇 장 뽑으면 돼요? 2장 뽑으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봐봐. 1은 무조건 뽑혀야 되고 맞아요? 나머지 몇 장 중에서? 5장 중에서 몇 장을 뽑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1보다 큰 것만 뽑아야 돼. 그럼 1을 제외하면 당연히 1보다 다 뭐 하겠어? 커지겠지.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1이 되는 거야. 뒤에 어떤 걸 뽑아도 항상 6분의 1이 제일 작으니까. 그럼 가장 작은 게 뭐가 나오려면? 그럼 누구는 뽑으면 안 돼? 1은 뽑으면 안 돼. 그럼 누구는 뽑아야 돼? 2는 뽑아야 돼. 맞아요? 그럼 1, 2, 3, 4, 5, 6 중에 1은 뽑으면 안 되고 2는 뽑았어요. 맞아요? 그럼 원래 2를 뽑았으니까 남아있는 몇 장 중에서 5장 중에서 몇 장을 뽑는 건데 2장을 뽑는 건데 누구는 뽑으면 안 돼? 그럼 3, 4, 5, 6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 6분의 1 곱하기 5C는 10, 4C는 6. 약분하니까 몇 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됐나요? 그 다음 3은 3은 어떻게 돼? 3은? 가장 작은 수가 뭐가 되려면? 3이 되려면 뭐밖에 없냐면요 1, 2, 3, 4, 5, 6 중에서 누구는 미리 뽑아요? 그럼 남아있는 몇 장 중에서? 5장 중에 2장을 뽑아야 돼. 누구 중에서 뽑아야 돼요? 6분의 1 곱하기 10분의 3이 되는 거죠. 약분하니까 몇 분의 1이에요? 20분의 1이죠. 마지막으로 4가 되는 건 딱 뭐밖에 없냐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4, 5, 6 말고 돼요? 안 돼요? 6개 중에 3장 뽑는 것 중에 그거 딱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4, 5, 6 6개 중에 3장 뽑는 게 얼마냐? 20분의 1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거 맞았는지 틀렸는지 뭐를 좀 해봐야 돼요? 검산을 해봐야겠죠. 다 더해서 1 나오나 봅시다. 60으로 통분하면 얼마예요? 얘는요? 왠지 안 될 것 같지 않나? 뭐지? 뭐가 틀렸지? 다시 한번 계산해볼게요. 1부터 다시 틀렸나 보다. 6장 중에 몇 장을 뽑는데? 전체 경우에서 64번은 아니지. 미안해. 6개 중에 3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와야 되고 1은 나와야 되고 나머지 2, 3, 4, 5, 6 5개 중에 몇 장 뽑으니까 내가 멍청이다. 2장이 미안. 6C3은 얼마예요? 20이고요. 5C는 얼마예요? 10이래요. 이게 몇 분의 1이래요? 미안해. 그 다음 여기도 2가 되려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야? 항상 6C3이 되는 거지. 그 다음 2보다 작은 1은 안 뽑아야 되고 2는 뽑아야 되고 2보다 큰 3, 4, 5, 6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몇 개 뽑으니까 2개 뽑으니까 분모는 항상 20이 되고요. 4C는 뭐가 돼? 6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나중에 검사하기 편하게. 3은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6C 3분의 3보다 작은 1, 2는 나오면 안 되고 3은 뽑혀야 되고 4, 5, 6 3개 중에서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그러면 여기가 3이 되겠죠. 다 나오면 20분의 20 나오죠? 잘합니다. 그때 문제 뭘 구해야 되냐면 1번 확률 변수를 확률 분포를 뭐로 나타내봐라? 표로 나타내봐라. 1번의 답이죠. 왜 자꾸 표가 중요하다고?
이산 확률 변수는 통계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반드시 뭘 그려야 돼? 표를 그려야 되는 거야. 두 번째 2번은요. px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 그럼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얘네 둘을 말하는 거니까 20분의 16이고 약분하면 몇 분의 몇이 되겠네? 5분의 4가. 그럼 실제로 한번 이 계산하는 거 나갑니다. 246쪽 보시면요. 246쪽에 1번, 2번, 3번이 쭉 연달아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표 그리는 거 연습했지? 표 그리는 거 연습했지 얘들아? 그럼 그 표를 가지고 뭐를 해보자? 통계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그 문제 3개 볼게요. 1번에 보니까 표를 줬어요. x하고 p. x 자리에 뭐뭐뭐 있어요? 그 다음? 그럼 그 밑에 확률까지 읽어주실래요? 그 다음? 6분의 a, 2분의 a. 그럼 봐봐요. 일단 a부터 구하고 그 다음 얘기해볼게. a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거 3개를 다 뭐 해주면? 더해주면 a제곱 플러스 2분의 3a가 뭐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대로 2를 곱해준 다음에 2항 한번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2, 1, 1, 2, 마프 암산해주시면 a가 뭐가 되거나 2분의 1이 되거나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근데 a라는 게 확률인데 확률이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그래서 a가 얼마라는 거 바로 체크해서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고 여기는 2분의 1을 2로 나누니까 여기 2분의 1을 제곱하니까 자 봐요. 이제 칠판 보세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해석을 해볼게. 첫 번째 해석해야 되는 게 뭐예요? 평균이라고. 평균이라는 걸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요 2x라고 씁니다. 2x 점점 하나씩 걸치네. 미안해. 2x라고 쓰는데 평균 구하는 공식은요 선생님 손동작을 잘 기억해 주세요. 위아래를 곱해서 싹 더하는 거예요. 위아래를 곱해서 싹 더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해요. 곱한 다음 얘네들끼리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그럼 어차피 얘네들 곱하면 분수 나올 거잖아. 그래서 미리 통분을 조금 해놓으면 계산하기가 편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4분의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2 얘네들 곱하면 0 얘네들 곱하면 1 걔네들을 다 뭐 해주는 거? 더해주는 거. 이게 이산 확률 변수에서 표를 그려서 평균 구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분산. 분산이라는 건 산포도, 얼마나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려주는 기호랬죠? 그걸 분산을 V라고 씁니다. V. V가 밸류에이션인가 뭐야? 밸류에이션이가 뭐지? 다양한이 뭐야? 다양한. 밸류에이션은 평가 아니야? 가치 그런 거 아니야? 다양한. 베어리어스 아니야? 베어리어스? 하도 영어도 안 해가지고 나왔어. 이거 아니야? 베어리어스? 영어 자신 없어요? 필수 단어 같은데? 그래서 그 V예요. 다양하다. 얼마나 다양한 정도. 같은 거, 다양한 거.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합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이 아니고 X 뭐 한 거? 제곱한 거의 평균이야. 그럼 제곱한 거 위에 조그맣게 써주면 1, 0, 1. 얘네들이 X를 뭐 한 거예요? 제곱한 거죠. 그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한 걸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 그럼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해요? 방금 평균 위아래 곱해서 싹 더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 제곱의 평균도 마찬가지야.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를 싹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4분의 1하고 2 곱하니까 2, 0하고 1 곱하니까 0, 1하고 1 곱하니까 1. 얘네들을 더하는 거. 이게 제곱의 평균. 안 끝났어. 빼기 방금 전에 구한 평균 뭐 하는 거? 제곱한 거. 그럼 16으로 통분하면요. 여기는 4분의 3이었으니까 16분의 10이고 거기서 1을 빼면은 16분의 얼마가 되겠다? 11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는 이제 분산하고 똑같이 가는 건데 나중에 시간이 조금 되면 제가 이거 설명 다 해드릴 거예요. 증명까지도 왜 이렇게 되는지. 근데 지금 일단 기호를 그냥 외우세요.
표준 편차는 영어로 시그마 x라고 씁니다. 뭐라고 읽어준다고? 시그마 x라고 읽어주고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니까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루트 12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플 교과서라는 체계적인 책인 거 알겠죠? 방금 전에 세 문제를 통해서 두 문제를 통해서 이산 확률 변수를 뭐로 나타내는 연습, 표로 나타내는 연습, 그 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연습을 이제 두 번 더 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2번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2번 문제로. 2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 표와 같다. 표를 미리 줬네요.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 13과 26과 39라고 적혀 있네요. 맞아요? 틀려요? 그 아래 확률은 뭐라고 나와 있냐? 13분의 9라고 나와 있고요. A랑 B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A랑 B를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몇 분의 몇이 돼야 된다는 거. 13분의 4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거 3개 더했을 때 1 나오잖아. 두 번째 힌트가 뭐냐면 13분의 9 A, B가 이 순서대로 무슨 수열을 이룬대요?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13분의 9 A, B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숫자 3개가 등비 수열을 이루면 등비 중항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중항? 등비 중항. 가운데 거 뭐 한 거는 제곱한 거. 양쪽 사이드 뭐 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연립하려고 얘를 B로 정리했어요.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3분의 4다.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서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양변에 13을 한 번 먼저 곱해주시면요. 13A 제곱은 13 곱해서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9A가 되고요. 이렇게 계산해주니까 13분의 36이 나오겠네요. 맞아요? 다시 한번 13을 곱해주시면 169A 제곱이고 여기다가 13을 곱하면 117이 나오는데 이항하니까 플러스 117A 36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36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면요. 169에서 인수분해가 될까? 해봐야지 뭐. 169는 뭐밖에 없으니까 13 곱하기 13밖에 없으니까 36이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2하고 18을 조금 해주시면요. 13 곱하기 18은 114, 13, 244고요. 거기서 26 빼도 택도 없겠네요. 탈락. 그 다음 3하고 12. 아니 잠깐 만만한 거 보자. 4하고 9 한번 해볼게. 요렇게 하면 얼마 나와요? 9, 3, 27? 117 안 되겠네요. 다시 3하고 12요. 13하고 12 곱하니까 얼마예요? 13하고 12 곱하면 26, 13, 156이고 3하고 13 곱하면 얼마 나와요? 39. 둘이 빼면 딱 뭐가 나와요? 117이 나오죠. 여기가 마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13A 빼기 3이 0이니까 A는 13분의 3이 되겠죠. 여기가 몇 분의 몇이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 마지막으로 몇 분의 몇이 돼야 돼? 13분의 1이 돼야 돼. 이렇게 A랑 B를 찾은 다음에 문제에서 뭘 찾으라 그랬냐면요. EX를 구하래요. 근데 그 EX 앞에 이상한 글자 3개가 붙어 있어요. 무슨 값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E가 바로 그 기대하다. 기대하다가 영어로 뭐야? expect. 그건 알아요. 그 정도 알아요? where였으면 모르는데 expect는 알아요? 이해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이가 기대하다. 그래서 이 기대값이 두 글자로 평균이야. 요즘은 평균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통계적으로 했을 때 나올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값 해서 기대값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위아래 뭐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싹 뭐 하면 되니까 더하면 되니까 13으로 통분시켜놓고 13하고 9 곱하면 얼마나 그랬죠? 117. 26하고 3 곱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78. 39랑 1 곱하니까 뭐가 돼? 39. 얘네들을 뭐 해주시면? 더 해주시면 됩니다. 13분의 117에 78 더하니까 얼마 나와요? 195 맞아요? 거기다가 한 번 더 39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234 나오는 거예요.
혹시 약분이 될까요? 234를 13으로 나누면 14, 104, 8, 104, 0. 약분하니까 얼마 나온다? 18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해되세요 정말? 3번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3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 숫자 1, 2, 2, 3이 하나씩 들어있는 상자에서 뭐를 꺼낸대요? 공을 2개를 꺼낸대요. 그때 2개의 공에 적힌 수의 합, 2개의 공에 적힌 수의 합을 x라고 놓자. 그럼 재윤아, 이 합자리에는 당연히 뭐밖에 못 와? 자연수밖에 못 오겠지. 예를 들면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3, 4, 5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얘는 이상 확률 변수야? 연속 확률 변수야? 그럼 뭐를 빨리 그려야 돼? 표를 빨리 그렸어야 돼. 이상 확률 변수라고 판단을 한 순간 표를 그리고 2개를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도 있다. 5가 나올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표로 완성시켜 볼게요. 3이 나올 확률을 찾아볼까요? 그럼 더해서 3이 되려면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1하고 2밖에 없겠죠. 4개 중에 몇 개 꺼냈는데? 2개 꺼냈는데 1 하나 나와야 되고 2는 2개 중에 하나 더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럼 4C2니까 뭐야? 6분의 얼마? 약분은 최대한 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또 통분해야 되니까 6분의 2 더해서 4가 되는 거 뭐 있을까요? 더해서 4가 되는 거? 해도 돼요. 이렇게 2 나오거나 1, 3 나오거나 몇 가지예요? 2가지죠. 그럼 더해서 5가 되는 것도 몇 개 있을까? 더해서 5가 되는 거 이렇게 더해도 5 나오고 이렇게 더해도 5 나오잖아. 역시 몇 개예요? 2개죠. 이 정도 되면 그냥 약분해도 될 뻔했는데 전부 다 뭐로 약분돼요? 3분의 1로 약분 되겠죠? 약분해서 쓸게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때 뭘 구하랬냐면요.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그럼 표준 편차라는 걸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되는 거야? 분산부터 구해야 되는 거야. 뭐부터 구해야 된다고? 왜냐면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니까. 근데 분산은 어떻게 구하지?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또 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또 분산을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평균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표준 편차 구하라는 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구해봐라. 그럼 평균부터 한번 구해보시면 3분의 1로 통분 싹 돼 있고요. 3하고 1 곱하고 4하고 1 곱하고 5하고 1 곱해서 싹 뭐 하는 거? 더하는 거. 그럼 뭐 나와? 3분의 12니까 4가 되겠죠. 분산이라는 건 제곱의 평균. 제곱하니까 9, 제곱하니까 16, 제곱하니까 25. 그거의 평균. 3분의 9 더하기 16 더하기 25. 여기서 끝내면 안 돼. 빼기 평균의 제곱을 꼭 해줘야 돼요. 그럼 25에서 25 더하니까 얼마야? 3분의 50인데 3분의 48을 빼니까 몇 분의 몇만 남아? 3분의 2분. 그럼 표준 편차라는 건 저기다가 뭐 씌운 거? 루트 씌운 거다. 유리화 좀 해주시면 3분의 뭐라고 쓰면 돼?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2학 공부 가기 전에 마지막 이 문제 약간 응용 문제 하나만 설명하고 쉬었다가 2학 공부 갈게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재윤아, 담임 선생님 무슨 과목이야? 아, 제 체육은 뭐야? 담임 선생님 무슨 과목이었어요? 수학. 좋아. 자, 언니 몇 반까지 있어요? 6반. 언니네 학교가 6반까지 있대.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야. 기말고사를 딱 봤어. 근데 다른 반은 평균이 50, 51, 49, 54, 53 이렇게 나왔어. 근데 저 유린의 반만 15점 나왔어. 그러니까 다른 반은 반평균이 이렇게 높아. 근데 유린의 반평균만 15점 나왔어. 선생님이 화가 이빨이 나겠지.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야. 아, 내가 수학인데 왜 우리 반 애들이 수학을 못 봤지? 그래서 이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밤에 모든 선생님이 퇴근하고 난 깜깜해진 교무실에 들어가서 애들 답안지를 꺼내서 점수 조작을 해요. 만약에 유린의 반이 학생이 30명이라고 쳤을 때 30명 점수에 다 5점씩을 더해줘.
모든 애들 점수를 5점씩 더해주면 유린의 반 평균은 어떻게 될까? 20점이 올라갈까? 그럼 몇 점이 올라갈까? 5점이 올라가겠지. 맞아, 틀려. 애들 점수에 다 5점을 더해주면 평균도 몇 점이 올라가? 근데 봐봐. 5점씩 가는데 평균은 올라가는데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똑같아. 아까 분산이랑 표준 편차는 산포도랬지. 그 자료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 이미 시험 끝나고 너네만 산포도가 나왔을 거 아니야? 똑같이 5점씩 더해주면 산포도가 달라서 안 달라져. 원래 너랑 나랑 3점 차이 났어. 나도 5점 올라가고 너도 5점 올라가. 똑같이 몇 점 차이 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두 번째. 근데 5점 올라가 봤자 몇 점이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 선생님이 한 번 더 침투를 해요. 밤에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이번에는 간이 커졌어. 애들 점수에 곱하기 2를 해요. 애들 점수에 곱하기 몇을 한다고? 2를 해. 질문. 그럼 유리 언니네 반 평균은 어떻게 될까? 1번부터 30번까지 전부 다 얘도 곱하기 얘도 곱하기 이고 다 곱하기 2를 해줘. 평균은 어떻게 될까? 2배가 돼요. 애들 점수 하나하나가 다 2배로 점핑이 됐으니까 평균이라는 게 뭐야? 걔네들 싹 더해서 나누는 거잖아. 다 2배가 되면 평균도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야. 평균을 구하는데 x의 평균이 아니라 누구의 평균을 구해보자? ax 더하기 b.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애들 점수에 몇 배 했다. a배 했다. 몇 점 더했다. b점 더했다는 거야. 그럼 평균은 시키는 대로 갑니다. 시키는 대로 가요. 이렇게 된다. 평균에서 됐나요? 그래서 분산하고 표준 편차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설명하려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로 잠깐 돌아가야 돼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산포도를 배우면서 그때 우리가 분산을 처음 배우거든. 여러분 기억 안 나겠지만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자, 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분산이라는 건 원래 정확히 설명하면 이거야. 애들 점수가 하나하나의 점수가 있어요. 이게 애들 점수야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 변량이라고 불러. 사람마다 변하는 양이다. 그래서 변량이라고 불러. 재윤이 점수, 유리 점수, 이주 점수, 선생님 점수 이것들 변량이야.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뭐를 구해? 평균을 구해. 오케이? 그 평균을 m이라고 하자. 그럼 재윤이 점수랑 평균 사이에 차이가 있겠죠. 평균은 50점인데 재윤이는 40점이야. 그럼 재윤이랑 평균은 몇 점 차이나? 10점 차이 나지. 근데 보통은 마이너스 10이라고 불러. 변량에서 평균을 빼거든. 이주는 60점 맞았대. 평균이 50점인데. 그럼 몇 점 차이나? 플러스 10점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편차라고 불러요. 내 점수 변량하고 평균 사이의 차이.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편차라고 불러. 그럼 이 편차가 크다라는 건 뭐야?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편차가 0에 가까울수록 평균이 딱 붙어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선생님이 아까 산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편차들을 가지고 편차들의 평균을 내고 싶은 거야, 선생님들은. 어떤 반이 편차가 큰지 알아보려고. 근데 평균 내는 공식은 싹 뭐해서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누는 거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 편차들을 싹 더하면 뭐 나올까? 0 나와. 왜냐면 어떤 애는 마이너스가 있고 어떤 애는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편차를 다 더하면 어떤 자료든지 0이 나와. 그럼 평균하면 당연히 0 나오겠지. 그럼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 편차를 다 뭐 해버려.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려고 제곱을 해. 그런 다음 걔네들의 뭐를 구해? 평균을 구해. 그거의 정체가 분산이야. 근데 그랬더니 누가 10이거든. 아이 네가 계산 편하게 하려고 뭐 한 거잖아. 제곱한 거잖아. 그럼 얘는 엄밀히 말하면 얘는 편차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분산에다가 뭐를 씌우는 거야? 루트를 씌워.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원래 스토리야. 중3 2학기 때 니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스토리. 그럼 잘 봐.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서 아까 전에 애들 점수에다가
5점씩 더했을 때는 편차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애들 점수 변량도 5점씩 올라가고 평균도 5점이 올라가니까 내 편차 그대로야. 그런데 뭐를 곱해버리면? 2를 곱해버리면 뭐를 곱해버리면? 2를 곱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예를 들어 평균이 40점이었어. 맞아요? 내 점수가 50점이었어. 곱하기 2를 하면은 몇 점이 되고 평균은? 내 점수는? 그럼 원래는 편차가 몇 점이었는데 10점이었는데 편차가 몇 차로 벌어져? 2배로 편차가 벌어지는 거야. 편차가 몇 배로 벌어진다고? 그런데 분산이라는 건 편차를 뭐 하는 거야? 더하기는 분산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근데 앞에 있는 뭐는? 곱하기는 영향을 줘요. 그럼 A 곱했으니까 A배 될 것 같은데 분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편차를 뭐 하는 거기 때문에 A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 그럼 표준 편차는요? 표준 편차는요? 얘는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랬죠? 그럼 A 제곱에 루트 씌우면 뭐가 되는 거야? A 아니야. 절대값 A야. A 제곱에 루트 씌우면 절대값 A야.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요? 그렇게 성적 조절을 하시던 유리 선생님은 걸려서 감옥에 가셨대요. 이 얘기 알겠어? 스토리 이해돼? x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ax 더하기 b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풀고 잠깐 쉴게요. 자, 문제 3개밖에 없습니다. 252쪽 한번 가볼게요. 252쪽 1번 문제 볼게요. 이산화물 변수 x에 대하여 평균이 얼마고 5고 분산이 얼마일 때? 20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평균 ax 더하기 b의 평균은 얼마가 나오는데? 얼마? 30? 분산은 뭐가 나오는데? 80. 그럼 봐봐 얘들아, 가보자. 이거 평균이 얼마였지? 거기다가 뭐 곱한 다음에 뭐 더하면 돼? 끝났어. 평균을 시키는 대로 가면 돼. 근데 분산 같은 경우는 뒤에 더하기는 있으나 마나 아무 상관없고 a 곱하기는 뭐로 바뀐다고? a 제곱 곱하기 6x. 그럼 끝났네. a 제곱이 얼마 나와야 돼? 4 나와야지. 4 곱하기 20, 80이니까. 혹시 a 양수다 이런 말 있어? 음수래? 그럼 a는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나와야지.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0이야. 넘어가서 b는 얼마다? 끝. 됐어?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을 때 보니까 위에 표에 x 자리에는 뭐뭐 들어있어요? 마이너스 1, 0, 1 들어있고요. 아래 평균 확률을 보니까 EAAA라고 써있네요. 그럼 봅시다. EAAA 다 더하면 몇 A예요? 4A가 얼마 나와야 되니까? A는 몇 분의 1이다? 여기도? 여기는 4분의 2라고 쓸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일단 이거의 평균부터 구해볼게요. 평균부터 구하시면 4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2, 0 곱하기 1, 1 곱하기 1 더해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 맞아요? 분산 구해볼게요. 분산은요 제곱의 평균, 제곱한 거 위에 조그맣게 써놓으시고 제곱의 평균 1 곱하기 2, 0 곱하기 1, 1 곱하기 1에서 평균의 제곱. 그럼 4분의 3이라는 건 16분의 12. 16분의 12에서 16분의 1을 빼니까 16분의 뭐만 남겠네? 11 남겠네.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냐면요. y의 분산인데요. y라는 게 어떤 거냐면 x에다가 뭐 곱한 다음에 4 곱한 다음 뭐를 더한 거래요? 5를 더한 거래요. 근데 분산 같은 거는 더하기는 영향을 안 주니까 4가 뭐로 나가서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그럼 이게 분산이었는데 거기다 16 곱하니까 답은 뭐라고 적으면 돼? 한 번만 더요. 3번에 보니까 우리 재윤이가 싫어하는 주머니 문제 나와 있네요. 주머니 안에 흰 봉이 몇 개 들어있고
검은 공은 몇 개 들어있어? 이런 주머니가 있었대요. 여기서 무슨 짓을 하냐면요. 공을 몇 개 꺼냈어? 2개 꺼냈어. 여기서 2개 꺼낼 때 나온 뭐의 개수를?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개수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산 확률 변수고, 이산 확률 변수니까 뭐부터 그려요? 표부터 그려요. 여기까지 손 대는데 1초도 안 걸려야 된다. 문제 읽고 표 그리는 데까지. 그럼 흰 공이 몇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흰 공이 안 나온다는 건 5개 중에 2개 뽑는데 검은 공만 나온다. 5개 중에 2개 뽑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온다. 5개 중에 2개 뽑는데 흰 공만 2개 나온다. 5C는 10, 2C는 5C는 10, 3이 6. 5C는 10, 3C는 3. 됐나요? 끝났네요. 문제에서 뭘 구하라냐면요. 2, 5x 더하기 4 더하기 v 뭘 구하라고요? 10. 자, 볼게요. 일단 이걸 구하려면 얘의 평균과 분산부터 구해야 되니까, 자, 이거의 평균부터 구해볼게요. 10분의 0하고 1, 1하고 6, 2하고 3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요렇게 돼서 몇 분의 몇이 나오네요? 10분의 10이. 분산은요, 이것들 제곱한 거 조그맣게 쓰시고요. 평균 구하시면 10분의 0하고 1, 1하고 6, 4하고 3 곱하면 얼마 나와요? 18 나오네요. 거기서 이거의 제곱 100분의 144. 그럼 100분의 180에서 100분의 144를 빼니까 100분의 36이 되겠네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약분해주면 여기 25분의 9, 여기는 5분의 6. 됐나요? 그럼 여기부터 계산해볼까? 평균은 똑같이요. 5 곱한 다음에 4 더해. 여기다 5 곱하면 6, 거기다 4 더하면 10. 분산은 이런 건 의미 없고 5만 밖으로 나가면 제곱. 여기다 25 곱하니까 얼마야? 답은 얼마? 19가 됩니다. 됐나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항 분포 얘기 마무리 짓게요.